안녕하세요. 축구 상담소의 쿨브리즈입니다. 저는 제가 레슨하는 학생들의 경기 영상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선수가 그 팀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며 그리고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했는지입니다. 경기의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특히 초중학생들의 결과나 성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더라도 정확한 스코어나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를 만큼 말이죠. 왜냐면 그때는 성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해서 경기에서 이기기를 바라지만 저는 선수나 부모님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경기를 보고 선수에 대해 평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그리고 디테일한 경기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을 떠나서 아쉬울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거나 경기에 투입이 돼도 5분이나 10분 정도 짧게 뛰었을 때이죠. 한참 경기를 뛰면서 경험을 쌓아야 할 나이에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팀은 경기에서도 이기고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경기를 뛰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축하를 받기도 민망합니다.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이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팀이 우승했으니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으신가요? 선수 본인은 팀이 경기에서 지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 본인의 경쟁자가 경기를 망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장시간 운전해서 멀리 응원하러 갔는데 우리 아들은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이 경기에서 지기를 바라고 우승을 했어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거나 박수를 쳐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나가기 전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 안 뛰는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경기에 임하자라는 식으로 말했죠. 이건 어느 팀을 가던 감독이나 주장, 그리고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이고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팀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경기를 뛰는 선수나 뛰지 않는 선수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경기에 임해야 하고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도 항상 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본인이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못해서 내가 경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면 오늘 경기 차라리 졌으면 좋겠다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저 또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선수를 그만둘 때까지 저 역시 많은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봤고 벤치에조차 앉아있지 못한 적도 많았었죠. 원래 주전으로 뛰다가 후보로 밀렸을 때는 저 대신 들어간 선수가 실수하기를 계속 바랬었고 제가 뛰지 않은 경기는 차라리 이기지 못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었죠. 그래야 또 저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팀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서는 내가 뛰어서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상황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뛰지 못하는데 팀이 이기기를 바라고 우승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경기를 뛰지 못해 생기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 나 대신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 느끼는 시기, 질투, 열등감은 선수가 그 팀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진정한 팀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나 그 부모님일수록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팀에서 주축이 되지 못하고 후보라는 사실만으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아이들의 성격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 축구를 시키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우선 본인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축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체력 증진, 자신감 상승, 단체 생활을 통한 사회화 등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자존감이 낮은 아이 혹은 수동적이고 주도적이지 못한 아이가 되기 마련이죠. 이건 부모님들이 처음에 원하거나 생각했던 것이랑은 완전 다른 상황일 것입니다. 단지 소속팀에서 주전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팀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린 학생들은 팀을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당장 경기를 뛰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팀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소속된 팀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은지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후배들에게도 밀려서 경기를 뛰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몸 상태 또한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경기를 아예 못 뛰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기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경기를 뛰지 못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개인 훈련에 투자했었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전으로 올라섰고 프로팀에 가기 전까지 계속 주전으로 뛰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당시 경기를 뛰지 못했던 이유가 저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좋지 않은 몸 상태 등 제가 노력으로 인해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도 가끔이지만 경기에 뛸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팀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력조차 해보지도 않고 팀을 옮기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팀을 옮기더라도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노력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팀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문제이고 그 문제가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시간을 두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상황을 바꿔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끈기와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팀을 무조건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뛰었었죠. 그 당시 저는 1부 리그에서 중위권 정도 하는 팀과 계약을 했었고 처음부터 주전으로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리그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어요. 주전에서는 완전히 밀렸고 심지어는 벤치에도 앉지 못했었습니다. 감독이 바뀐 날부터 아예 전술 훈련에서조차 배제되었죠. 바뀐 감독은 애초부터 저를 쓸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컨디션도 매우 좋았었고 자신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경기에 뛰지 못한다고 해서 훈련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었고, 감독에게 저를 안 쓸 거면 임대를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저를 잡았었죠. 그러면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받지 못했고 후보 명단에도 들지 못했으며 모든 선수가 원정을 갈 때도 저 혼자만 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시즌이 끝나고 저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더 빨리 옮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었죠. 이 경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제가 경기를 뛰지 못했던 이유가 저한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저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축구 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팀을 옮기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제가 부모님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아직 피지컬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나 실력과는 관계없이 경기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애초부터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키가 노력한다고 해서 크지도 않고 없는 힘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들 키가 크는 시기와 힘이 붙는 시기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조차 되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뛸 수 있는 팀으로 옮겨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나중을 위해 훨씬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감, 자존감은 축구를 떠나서 앞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한 후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축구는 잘해야 경기에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기에 나가서 뛰어야 잘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입니다. 때로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경험 또한 소중하고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축구를 이제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 건 확실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들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선택과 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